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은 이 큐브를 들고 왔어요. 이 큐브 이름은 바로 스퀘어 1이죠. 네, 스퀘어 1이라는 큐브고, 1이 붙었다는 건 2도 있다는 뜻이죠. 2는 여기까지 이렇게 갈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코너 조각까지. 스퀘어 1이라는 이 큐브, 이 해법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컨셉은 공식 하나로 풀기입니다. 그 공식도 이 공식이 원래 여기 스퀘어 1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반 333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찾아서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식 하나로 이 스퀘어 1을 한번 맞춰보는 해법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효율성 면에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재미로,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간 퍼즐 푸는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한번 재미로 한번 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식 하나로 풀기 위해서는 이 큐브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큐브가 언뜻 보시면 이제 333 큐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엣지 4개, 그리고 코너 4개. 이렇게 윗면 아랫면은 비슷하죠. 이제 센터만 없다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2층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2층 부분을 보시면 원래는 이제 여기 엣지, 센터, 엣지, 센터, 엣지, 센터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위에서 보시면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모양대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대로 옆면이 통으로 밴디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통으로 밴디징이 되어 있어요. 약간 이런 밴디지 큐브 같은 느낌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밴디지 큐브가 이렇게 통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 제약이 있잖아요. 이 큐브 같은 경우는 R 회전이 안 됩니다. 여기 밴디징이 되어 있는 엣지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RW 회전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큐브 같은 경우도 일반 333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리고 또 면회전 큐브죠. 면회전 큐브지만 이렇게 2층이 밴디징 된 조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는 밴디지 큐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밴디지 큐브인 특수 큐브.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큐브가 바로 세계대회 공식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법들이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뭐 일반 333처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굉장히 이제 단계별로 많은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수많은 공식들 중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333 공식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럼 이 큐브의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죠.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이 한 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요 절단면에 따라서 딴쪽, 그리고 여기 U 회전과 D 회전 그리고 R 회전 밖에 안 됩니다. 뭐 이주가면 L 회전도 되지만 굳이 L 회전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큐브에서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큐브 같은 경우는 U, D 그리고 R 회전만 되는데, 또 R 회전이요? R은 안 됩니다.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R2 회전만 됩니다. 그래서 이 큐브는 밴디징 큐브다. 근데 그래서 밴디징 그 특성 때문에 회전이 어떻게 되느냐? R2,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D 회전만 되는 특수 큐브다 라는 관점에서 이 큐브를 바라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일반 333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식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 333 공식이 뭐가 있을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 말고도요, 아마 다른 공식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특징 R2 회전만 되고 U와 D 회전만 쓸 수 있어요. F나 L, B 이런 회전은 안 됩니다. 그런 공식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면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식은 바로 T펌입니다. T펌. 네, T펌인데 우리 흔히 쓰는 T펌 있잖아요. RU, R', U', R', F, R2, U', R', U', R, U, R, F'. 요 T펌 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R 회전도 들어가고 F 회전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스퀘어 1에서는 쓸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이 공식, T펌에서 이제 다른 공식, R2와 U와 D만 쓰는 요 공식을 저는 듀나메스님 해법 영상에서 이제 저는 배워서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쭉 제가 이제 여기다 스퀘어 1에다 쓸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을까, 그 이제 공식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저는 듀나메스님한테 배웠으니까 거기 해법 영상, 관련 해법 영상 출처는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스퀘어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제가 좀 나눠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R2 U R2 U R2 그 다음에
U D 프라임. 그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D 요거예요. 요게 이제 T펌이고요. 이게 외우기 쉬우시려면 반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이제 영상 보시면서 바로 외우실 수 있게 제가 두 번 더 할게요. 두 번 더 원리시로 돌아오니까. 얘를 좀 구획을 나눠서 하시면 좋아요. 총 구획은 3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R2 그 다음에 U, R2, U, R2와 U 사이가 R2, U, R2, U, R2, U 요런 덩어리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R2, U, R2, U, R2, U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제가 이렇게 U와 D 프라임 셋업 문부가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간값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셋업 문부 중간값 풀면서 이렇게 하는 회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획은 총 3개가 있다. 3가지 구획, 4개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일단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구역. 1번 구역은요, R2 한 다음에 U'U입니다. U'U예요. 그 다음에 2번 구역, 요렇게 중간 값이 들어가고요. 3번 구역은 R2 한 다음에 U'U'이에요. U'U'. 그래서 1번 구역과 3번 구역의 차이는 R2는 똑같은데, 처음에는 U', 두 번째는 U', 이렇게 들어간다. 요게 끝이에요, 공식이. 자, 해볼게요. R2, U', R2, U, R2. 자, 1번 끝났어요. 그 다음에 U, D'. 이렇게 위아래를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이에요. 이번엔 R2 다음에 U, U'이에요. R2, U, R2, U'. 그 다음에 R2까지. 하고 나면은 U 회전은 중간에 풀린 게 있고 마지막에 D만 중간값 넣어줬던 것 중에 D를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T펌이 완성됐죠? 자, 마지막 R2 U 프라임 R2 U R2 2번 U D 프라임 그 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마지막 D 프라임 D 하면서 이렇게 T펌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스퀘어 1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 공식 적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자, 이렇게 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흰 면이 높게, 이렇게 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보통 스퀘어를 잡을 때는요, 노란 면이 위에 상판에 놓게 하시고, 지금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면적이 작고 면적이 넓은 게 있잖아요. 돌려도 똑같습니다. 면적이 작은 게 왼쪽에 놓고, 넓은 거를 R2 회전을 해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잘 보세요. 자, R2, 참고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꺾어놓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스퀘어를 돌리면 모양 변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공식을 적용하시면 모양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놓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R2, 자, U'이니까 90도만 잘 돌려주시면 돼요. 90도, U', R2, 그 다음에 U, R2, 그 다음에 90도씩 잘 돌려주세요. U, D', R2, U, R2, U', R2, 그 다음에 마지막 D. 자, 어때요? 모양 변화는 생기는 거 없죠? 자, 그러면서 결과치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 우린 T펌을 썼지만, 얘 같은 경우는 페이스 터닝이 아니잖아요. 페이스 터닝이 아니고, 이게 대각선으로 돌다 보니까 결과치가 조금 달라요. 마치 J펌처럼 됐죠? 보시면, 이렇게 코너 2개가 바뀌고, 엣지 2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요 결과 잘 기억하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요렇게 바뀌고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R2, U', R2, U, R2, 그 다음에 U, D', R2, U, R2, U', R2, D. 자, 원위치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되냐면 코너 2개를 바꿀 수 있고 엣지가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즉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놓고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회전면이 이렇게 잘리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잘렸죠. 이렇게 잘리면서 얘가 바뀌었던 거거든. 이렇게 이 회전면 안에 들어간 이 조각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상을 해본다면 만약에 요거를 15도를 돌린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2개가 바뀌고 요 2개가 바뀌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R2. 자, 여기서는 이제 90도 회전 잘 하세요. U', R2, U, R2, U, D', R2, U, R2, U', R2, D. 자, 그리고 원위치. 어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이렇게 코너가 두 개가 바뀌면서 회전면에 들어가 있는 요 엣지 두 개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팁펌을 이렇게 쓰시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공식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R2 U 프라임, R2 U, R2 U D, R2 U, R2 U 프라임, R2 D 프라임. 자, 그래서 이 공식 하나로 제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페리티 상황 해결하는 거는 또 이제 이 T펌으로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죠. 페리티 상황을 무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제 상황을 만들어 왔어요. 자, 이게 333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졌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수 큐브이기 때문에 페리티가 발생을 합니다. 페리티라는 건 둘 중에 하나죠. OLL 페리티, 토끼빨이거나 PLL 페리티, 바보 토끼빨이거나. 근데 참고로 이 큐브는 R2 회전만 계속하기 때문에 그 토끼빨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토끼빨 같은 경우는 축이 90도만 돌아가야 돼서. 그럼 바보 토끼빨이 발생하는데 바로 바보 토끼빨이라는 것은 엣지가 그러니까 면은 오리엔테이션 방향은 다 맞았는데 이렇게 두 개만 바뀌는 경우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지금 윗면은 보시면 다 맞았죠. 코너 엣지가. 그런데 보시면 아랫면에 보시면 이렇게 엣지가 두 개만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리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얘는 그러니까 바보 토끼빨이 발생을 한 거죠. 물론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 당연히 존재합니다만 이제 그 공식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도 공부한다. 제가 지금 이거 영상 찍기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무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맨 처음 이렇게 공식 하나로 해결할 그 스퀘어 원 풀기 영상을 맨 처음 접했던 게 투마이님 영상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링크 그 원본 그 제가 참고했던 영상 걸어둘 테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서는 또 다른 공식을 쓰시거든요. 그 공식으로 푸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자,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토끼빨이나 토끼빨이든 어쨌든 돌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축이 돌아간 거거든요. 축이 돌아간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센터가 잘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센터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면 센터가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간 상황이에요. 이렇게 돌아간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원래 얘 자리가 원래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얘 자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일로 와야 돼요. 이 엣지는 여기로 가고 코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지금 30도씩 틀어진 상황인 겁니다. 결국 지금 발생 원인은 그렇다는 것은 축이 30도가 틀어졌으니까 축을 30도 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결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요 엣지들을 이제 쉐입 시프팅 풀 때 엣지들을 윗면에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요 코너들만 모으고 하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돼요. 먼저 이렇게 R2 회전을 만들고요. 얘를 서로 반대로 마주보게 이렇게 반대로 마주보게 해서 돌립니다. 이제 가장 기본형이죠. 요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요 모양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회전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회전면을 중간 봤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요 윗면은 이렇게 잘리게 그 위에 두 개가 왼쪽 위에 11시 방향에 이렇게 두 개 놓으시면 아랫면은요 얘랑 방향을 똑같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가 똑같이 방향을 이렇게 보이시죠? 자, 윗면을 갖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윗면을 회전면에 11시 방향에 놓게 두 개가 모이게 놓는다면 아랫면 같은 경우는 윗면이랑 똑같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R2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모양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 모아야 되잖아요. 윗면에다가. 그러니까 회전축의 왼쪽에다가 11시 방향 쪽 얘를 다 모아 놓고요. 아래쪽에서는 이걸 5시 방향. 여기 5시 방향에 다 모아서 위로 거꾸로 했네. 5시가 아니라 1시 방향이죠. 이렇게 1시 방향에다가 놓고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쉐입 시프팅 풀 때 가장 기본형인 요 모양이 만들어져요. 저는 약간 그 슈퍼마리오에서 그 불꽃 쏘는 그 꽃이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요 상황이에요. 자,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되는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 축이 30도가 틀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축이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축을 이쪽으로 30도를 돌리든 지금 얘가 여기 맞아 있잖아요. 주황 초록이 아니면 이쪽으로 돌리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라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30도를 돌려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축이 30도가 돌아갔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원상복귀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R2 회전해서 요 위아래 똑같은 모양 됐죠? 그럼 여기서는 위아래가 같은 방향을 보게,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게 두시고, 이러면 그럼 아까 이 방패형 같은 모양, 방패 같은 모양이 나왔죠? 이때는 서로 90도가 되게. 위아래가 상관없습니다. 위가 이렇게 되고 아래가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놔요. 위는 이렇게 서로 수직이 되게 놓고 저는 합니다. 여기서 돌리게 되면 이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에서는 서로 같은 모양을 보게 만들면 또 왈투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뒤에다가 이제 설명드릴 그 이제 그 팁펌을 이용해 가지고 쭉쭉쭉쭉 코너랑 엣지를 맞추게 되면은 페리티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 상황을 또 보여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예시 솔빙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요, 여기 이제 작은 게 왼쪽에 여기 이렇게 둔 상황이면 윗면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럼 윗면에 노란색 조각들을 다 모으고 아랫면에 흰색 조각을 다 모을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여기서는 특별한 공식은 필요 없어요. 필요하기는 경우에 따라 팁업을 쓰기도 하지만 요리조리 하면서 이제 머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령은 먼저 뭐냐면 요걸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회전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틀었을 때. 요 회전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모양을 윗면에 노란면에 모아주시고요. 그럼 반대쪽, 반대 모양을 요 아래 노란면에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R2 회전을 통해서 합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요렇게 모으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비껴나가 모아야지만 나중에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스키원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정육면체에서 돌리면 이렇게 모양 변환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모양 변환을 어렵게 푼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15도를 틀어준 상태에서 R2 회전을 해야지만 여기 모양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엣지 틀어지는 거는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노란 면을 맞춰주는 거예요. 노란 면을 갖다가 모아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 윗면에서 여기 윗면 노란 조각에서 보이시면 얘나 얘나 얘를 갖다가 합쳐주시면 그러면 이거 어쨌든 사다리꼴 하나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요 자리 그러면 돌렸을 때 노란 면이 이거 아무거나 돌려서 맞추시면 돼요. 뭐 얘를 돌려보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죠. 이렇게 그럼 이 하나가 완성됐어요. 그러면은 요 노란 면을 아래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아랫면 쪽으로 얘를 다 보내주는 겁니다. 먼저 다 보내주려고 봤더니 엣지가 이런 모양이 좀 틀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틀어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아래쪽에서 T펌으로 합쳐줘야 되겠네요. 이거를 좀 최대한 공식을 안 쓰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됐잖아요. 요 상황에서 지금 얘를 내려야 되는데 내릴 방법이 없어요. 뒤집어요. 네, 뒤집습니다. 뒤집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T펌을 써서 지금 코너 하나랑 엣지 하나를 합쳐줄 거예요. 합체를 할 거예요. 합체를 할 건데 그럼 뭐 합체할 때 얘가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회전면에 따라서 회전면 안에 들어간 게 서로 코너끼리 바뀌고 엣지끼리 바뀌었잖아요.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 T펌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회전면이 잘리니까 이렇게 두 개 바뀌고 이렇게 두 개가 바뀔 거예요. 흰색은 상관없어요. 난 노란색을 모아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노란색을 여기로 보낼 거예요. 이 상황에 T펌을 쓰겠습니다.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프라임. 자, 그럼 노란색이 지금 여기 또 여기로 갔죠. 자, 하나 모았어요. 그럼 다시 뒤집고요. 얘를 내려줄 거 이번에는. 얘를 내려주려고 하니까 지금 회전면 여기죠. 회전면의 기준으로 반대쪽에다 다 이쪽에 노란색을 모아놓고 여기서는 내가 내릴 엣지 조각을 오른쪽에 모아놓는다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합체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내리면은 여기 깨지니까 90도 회전을 또 해줘야 되는데 15도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잘못 모았는데 얘를 내리려고 봤으면 여기 기존에 모아놨던 이 노란 게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내려서 얘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리게 되면 또 얘가 일로 올라오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요 여기로 보내줘서 사다리꼴 이렇게 만들고 얘를 내리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처음에 약간 퀴즈 퍼즐 풀듯이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때리고 방법이 없네요. 그럼 얘를 여러 번 써야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시 계산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를 올리고 얘를 내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회전면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해서 얘가 내려올 테니까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얘를 욜로 보내겠습니다. 얘를 욜로. 그러면은 회전면이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T펌을 쓰게 되면 이렇게 바뀌면서 노란색 욜로 가겠죠. 자, 쓰겠습니다.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을 욜로 보냈어요. 엣지를.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를 내릴 수가 있죠. 얘를 내릴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코너 엣지만 공식을 좀 여러 번 써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엣지 조각 하나를 여기 넣어주면 돼. 얘를 넣어줘도 되고 얘를 넣어줘도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여기 R2 회전을 이렇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R2 회전을 하면서 합쳐줘야 되잖아요. 이게 합쳐줘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래서도. 그러니까 지금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다리꼴을 위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와야 합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즉 얘. 지금 얘가 일로 가야 돼요.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얘를 일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두 번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먼저 첫 번째 요렇게 잘라서 먼저 엣지를 바꿔요. 엣지를 일로 먼저 보냅니다. 코너는 바뀌고 코너 다시 맞출 거예요. 엣지를 먼저 일로 붙여줄 거예요. 엣지를 그럼 요 상황에서 T펌 R2 U 프라임 R2 U R2 U D R2 U R2 U 프라임 R2. 자, 지금 보시면 얘도 밖에서 도망갔지만 엣지가 왔죠. 그럼 그 다음에 코너를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코너를 보낼 때 이렇게 T펌을 쓰면 엣지가 다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틀어서 이렇게 회전면을 이렇게 놓고 T펌을 쓰는 거예요. 그럼 흰색끼리 바뀌고 노란색끼리 바뀌면서 코너가 붙겠죠.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뭐 D 프라임 사실 지금은 안 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죠. 이 상황에서 합체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빨간 면 짧은 게 왼쪽에 와야 되니까 아래 이렇게 올려주면 자, 노란색이 보였고 흰색이 보였어요. 자, 얘는 지금 사실 교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교정하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할게요. 333 공식이랑 똑같은데요. 보시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 가운데 요 엣지 있죠. 요 엣지 조각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지금 뭐냐면 얘네 둘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 둘만 바꾸는 거. 아랫면은 그대로 있고 얘네 둘만 윗면은 흐트러집니다만 공식이 있어요. 그게 되게 쉬운데 R2, U2, R2, U2, R2 요 공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윗면은 조금 흐트러졌죠. 윗면은 흐트러졌지만 지금 지금 빨강 초록과 빨강 파랑 조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는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R2, U2, R2, U2, R2, U2 이렇게. 그럼 얘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요, 얘가 뒤집어집니다. R2, U2, R2, U2, R2. 뭐 U2는 마지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엣지 조각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흰면 다 맞췄고 옆면에 혹시 틀어진 게 있으면 교정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남은 거 뭐예요? T펌을 써가지고 이제 코너랑 엣지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대로 하게 되면은 아마 토끼이빨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바보 토끼이빨은. 왜냐면은 우리가 바보 토끼이빨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거를 30도 틀어서 교정하고 지금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냐 보죠. 자, 노란 면을 먼저 맞춰볼게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방식은 이래요. 뭐 이렇게 돌리다 보면 맞는 게 있어요. 뭐 얘 지금 보면 요 두 조각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이 두 조각을 기준으로 해도 돼요.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보면, 자, 얘가 맞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항상 엣지를 먼저 생각하신다고 엣지를 먼저 맞춰야 돼요. 코너는 나중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요 조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빨간 엣지 자리잖아요. 그럼 빨간 엣지를 찾으면 여기 있죠. 그러면 빨간 엣지를 붙인다 생각하세요. 그럼 운 좋게도 얘가 같이 와서 또 맞겠네요. 아주 좋은 상황이네요. 지금 요 회전면을 요렇게 해야지만 빨간색 엣지가 요로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T펌을 쓰시면 돼요.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프라임. 사실 여기 안 해도 되는데 상관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빨간색 엣지가 여기 있던 게 왔고 코너도 같이 따라온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벌써 절반이나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보시면 이제 이 상황에서 보려고 봤더니 어떤 상황이냐? 잘 보세요. 얘네 둘이 바뀌려고 봤더니 자, 얘네 둘을 바꾸면은 얘네 둘도 바뀌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엣지는 맞는데 내가 코너만 데리고 오고 싶은데 또 이 코너를 이렇게 뜯어와서 코너를 여기다 붙이자니 또 이 마저 있던 엣지가 흐트러지는 상황입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일단 공식을 한번 그냥 쓸게요. 공식을 하나 쓰게 되면은 자, 요거 사다리꼴 완성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공식을 쓰게 되면 코너가 위치가 맞으면서 엣지만 틀어지게 됩니다. 원래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 쓸게요.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프라임.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재 윗면은. 자, 이거 지금 페리티 아니니까 아니에요.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아랫면에서도 두 개가 틀어져 있다면 정상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윗면에서는 이렇게 맞추시다 보면 다 맞거나 두 개만 엣지가 틀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뒤집어요. 이제 흰면을 맞출 차례예요. 흰면을 맞출 차례인데 흰면도 똑같아요. 돌리다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이제 하나씩 모아야 돼요. 주황색을 모아 볼게요. 여기 주황색 옆에 주황색 엣지 자리잖아요. 근데 주황색 엣지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럼 얘 엣지가 여기로 들어오면 됩니다. 해볼게요.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그다음에 마지막에 D 프라임. 이제 이 아래가 다 맞은 상황이니까 자, 주황색 붙었죠? 그러면 이번에 주황색 코너가 올 차례예요. 주황색 코너가. 이거 멀리 있네요. 주황색 코너가. 주황색 코너가 올라면 얘가 일로 왔다가 일로 와야 돼요. 귀찮은데요. 근데 파란색도 마찬가지가 되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얘네 둘을 바꿔야 되겠네요. 코너를. 자, 얘네 둘을. 기와 코너 둘을 바꿀 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코너 두 개가. 근데 이렇게 바꾸면 기왕 맞은 게 안 깨지니까 안 깨지게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면서 엣지 두 개도 바뀔 거예요. 자,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프라임 D까지 하면 자, 주황색 코너 일로 왔고 엣지도 바뀌었어요. 자, 이번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회전면 이렇게 하면 바꾸게 되면 주황색 코너가 일로 오겠죠. 그러면서 얘는 반대로 가면서 여기도 맞게 될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코너는 바뀌지만 엣지가 틀어지니까 자, 이렇게 바꿀 거예요.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프라임. 자, 주황색 맞았죠. 자, 그랬더니 어느덧 꽤 많이 맞았어요. 자, 그럼 이번엔 초록색 코너, 초록색 엣지 여기 있네요. 얘를 갖고 오려면 또 두 번을 써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맞춰볼까요? 파랑색. 파랑색을 이번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파랑색을 여기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을 일로 붙인다. 그러면 회전면이 어디? 여기죠. 이렇게. 얘가 잘리지면 어쩔 수 없네요. 파란색을 일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파란색이 붙으면서 바뀌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결과는 똑같겠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쓰겠습니다.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프라임 D. 자, 이렇게 했더니 자, 흰면을 보겠습니다. 흰면을 봤더니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흰면에서도 두 개가 틀어진 거예요. 아까 노란면 했을 때 엣지 두 개가 틀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돌렸을 때 흰면에서 다 맞았으면 페리티인 거죠. 요거 두 개만 틀어진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 맞추고 났더니 이거 지금처럼 흰면이 두 개가 틀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정상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노란면 위로 오게 두시고요. 이렇게 노란면 위에 두시고 안 맞는 요거 있잖아요. 안 맞는 거랑 여기서 안 맞는 거 있죠. 요 안 맞는 거를 다 윗면에 모을 거예요. 먼저 윗면에. 근데 모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모양 변환이 생기니까 모양 변환이 생기지 않게 이걸 잘 틀어 주셔서 올려야 돼요. 이렇게 모양 변환이 지금 보시면 지금 얘네 둘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걸 가지고 올 때 어쨌든 15도를 어디서나 틀어줘도 돼요. 만약에 얘를 틀어주고 싶지 않다. 얘를 이렇게 갖고 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윗면을 좀 틀어주셔도 어쨌든 안 맞는 엣지가 두 개가 한 회전 쪽에 왼쪽에 있고 안 맞는 뒷면에 엣지 두 개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한 면에 모이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았잖아요. 모으면 지금부터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교정 가능하니까. 자, 이거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데 방식은 똑같아요. 먼저 초록색을 요 사다리꼴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요 사다리꼴 모양 돼야 돼. 윗면이 짧고 아랫면이 긴 겁니다. 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자, 똑같아요. 티펌으로 먼저 초록색 일로 들어오면 됩니다. 초록색. 자, 초록색을 일로 보낼게요. 그럼 요 상황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프라임.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초록색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요 코너 조각을 일로 합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프라임.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뭐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죠? 아까 위가 짧은 사다리꼴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회전하면 얘가 일로 들어오겠죠?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자, 그러면 노란색 끝났어요. 정리할 끝. 자, 흰색은 그냥 이렇게 맞추면은요, 우연하게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T펌 한 번만 쓰면은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상황에 T펌을 쓰게 되면은 요 두 개가 아래로 오고 요 두 개가 위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맞게 됩니다. 마지막 T펌. R2, U 프라임, R2, U,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자, 그러면 요 흰색 두 개 가면서 얘도 사다리꼴이 맞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아까 노란색 두 개, 이 노란색이 그대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 합체가 되면서 완성. 그러면서 스퀘어 우리가 맞추는 게 공식 하나로 맞추는 게 끝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퀘어 1 공식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이제 뭐 모양 변환 푸는 부분은 그냥 제가 찍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찍진 않았지만 토끼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맨 처음에 윗면에 요 엣지들을 다 이렇게 모아주고 아랫면에는 코너만 모아있는 아까 약간 마리오의 그 불꽃 쏘는 꽃같이 괴물꽃 같은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똑같이 방식으로 R2 해주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90도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 면 다 모으고 흰 면 다 모으고 처음에는 그 과정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몇 번 해보시면 아마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적절히 T펌을 잘 사용해 가면서 그래서 노란 면 모으고 흰 면 모았으면 또 이제 또 T펌을 통해서 엣지 코너 차례대로 쭉 맞춰주시다 보면은 한 번에 다 맞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아니면은 어딘가 하나가 이제 엣지 두 개만 이게 방향 위치가 틀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보 토끼발이니까 다시 또 바보 토끼발 해결하는 방식 알려드렸으니까 그걸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하나로 큐브를 푼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하나가 있다는 거는 그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상황으로 계속 이 큐브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이 조각 저기다 보내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도 혹시 스퀘어 1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는 스퀘어 1을 처음 샀는데 공식이 너무 복잡하고 외우기 어렵고 맞추기 힘들어서 이제 손 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공식 하나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 333에도 쓸 수 있는 익숙한 공식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또 큐브의 또 다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또 다른 큐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